자, 첫 번째 단어부터 그쵸?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컨택트입니다. 컨택트. 자, 컨택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쵸? 일단 비교부터 가볼게요. 비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 보면서 그쵸? 하나씩 정리를 해가도록 할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할 수 있도록 해. 자, 우선은 컨택트는 잘 보세요. 동사로 쓰이는 경우하고 명사로 쓰이는 경우.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접촉, 접속, 연락하다가 되죠. 자, 접촉하다 또는 접속하다, 그 다음에 연락하다 이렇게 되지. 명사로 쓰이게 되면은 접촉, 그 다음에 온라인 접속, 그 다음에 친구끼리의 연락 이런 식으로 명사가 되죠. 그리고 컨택트 하게 되면은 그쵸? 자, 어떤 표현을 많이 써? keep in, contact with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요거의 반대말은 lose in contact with 이렇게 되죠. keep in contact with는 연락하고 지내다라는 뜻이고 연락하고 지내다. 그리고 lose in contact with는 무슨 말이야? 연락이 끊기다 이런 얘기죠. I lost in contact with him. 나는 그 사람과 연락이 끊겼다 이런 얘기 할 때.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교돼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contract죠. contract. 이 contract도 중요한데 이 contract가 나오게 되면은 그쵸? 일단은 명사로는 무슨 뜻이야? 계약이라는 뜻이죠. 계약. 그쵸? 근데 자, 요 계약이라는 뜻으로 그쵸? 물론 이런 의미도 있는데 동사로 쓰였을 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계약하다라고 하는 그쵸? 요런 뉘앙스로도 쓰이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수축하다, 줄어들다, 그쵸? 얘는 자동사 의미고요. 그 다음에 수축시키다. 얘는 타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수축해서 줄어들다라고 하는 자동사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줄이다, 수축시키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게 이제 내가 앞으로 보게 되는데 질병에 걸리다라는 뜻이 있죠. 질병에 걸리다. 자, 질병에 걸리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질병에 걸리다와 같은 표현으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어. 그게 뭐냐면 come down with가 있죠. come down with. 그 다음에 develop. 요게 질병에 걸리다라고 하는 동의어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야. 그쵸? 그래서 이 동사로 나왔을 때는 이 세 가지 뜻을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축하다, 줄어들다, 수축시키다의 명사형은 다르세요. 그래서 contraction 요거 있죠. contraction. 이 contraction이란 말이 수축이란 뜻이야. 수축. 수축 또는 축약. 그리고 어차피 정리하는 김에 come down with는 질병에 걸리다지만 노란색 보세요. come up with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건 고안하다, 생각해내다라는 뜻이야. 고안하다, 생각해내다.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거를 그쵸? 자, 잘 필기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디부터 잘 보셔야 돼? 컨택트라고 하는 부분은 동사로 접촉, 접속, 연락하다. 명사로 접촉, 접속, 연락. 그리고 이제 관용적으로 쓰인 표현 두 가지가 있죠. keeping contact with는 연락하고 지내다. losing contact with 하게 되면 연락이 끊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contract라고 하는 부분이 스펠링이 비슷하긴 한데 얘는 명사로 계약이라는 뜻이고 동사로 쓰였을 때는 세 가지가 있죠. 계약하다, 그리고 수축하다, 줄어들다, 자동사로 쓰이는 표현, 수축시키다, 줄어들게 만들다, 타동사. 요거에 지금 수축하다, 줄어들다의 명사형은 contract하고 달라요. contraction이 줄어들기, 수축이나 축약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질병에 걸리다. 그래서 come down with하고 develop가 있는데 come down with하고 이제 비교돼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come up with죠. 그럼 요거는 고안하다, 생각해내다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정리해두면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됐죠? 그러면 지금 이제 컨택트 첫 단어를 이렇게 지금 게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둔 상태에서 컨택트를 다시 보세요. 자, 컨택트를 보게 되면 write, 그쵸? 누군가에게, 그쵸? 누군가에게 글을 쓰거나 아니면 talk to them,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뭐로? 전화상으로. 아, 서로 연락하다라는 얘기네. 연락하다. 그치? 그래서 접촉, 접속, 연락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연락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anyone with any information, 잘 보세요. 어떤 정보냐면 about the incident. incident라고 하는 건 accident랑 같은 말이지. 사건, 사고란 뜻이야. 해당 사건, 그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얘가 주어고요. 컨택트, 얘가 목적어 이렇게 되죠. 컨택트는 타동사로 목적어죠. 그러면 경찰에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갖고 계신 사람은, 분들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이 컨택트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리포트죠. 리포트. 리포트가 이제 보통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다라고 했을 때 쓰는 동사죠. 경찰에 신고하다, report to police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컨택트 나왔을 때 이제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trust 보세요. trust. 자, trust는 무슨 뜻이야? 신뢰라는 얘기죠. 신뢰. 우리 둘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죠. 자, 요거랑 이제 딱 똑같은 말이 뭐냐면 여기 confidence에다 메모를 치세요. 요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같은 말이야. 이 confidence라고 하는 말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원래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confide, 그쵸? 전치사 in을 쓰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보세요. confide 하게 되면 자, 누군가를 신뢰하여 비밀을 털어놓다. 이렇게 쓰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신뢰 동그라미 치고 비밀 동그라미 치세요. confide in 이렇게 되면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하나가 confident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confidential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confident는 첫 번째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믿는,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감이 넘치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니네가 해석을 하다 보면 confident를 자신감이 넘치는이라고 먼저 해석하게 되는데 먼저 상대방을 신뢰하는이라는 뜻이 먼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confidential은 어디서 온 거야? 비밀의, 그 다음에 기밀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형이 잘 보세요. confidence 이렇게 나오죠. confidence. 이 confidence가 첫 번째로는 신뢰. 지금 나온 단어 뭐랑 동의어야? trust. 두 번째가 자신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단어에서는 명사형 잘 보세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confidentiality. 그쵸? 이게 뭐야? 비밀 또는 기밀. 그래서 컴파일가 나오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confidence가 신뢰, 그쵸? 그 다음에 자신감, 그쵸?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기억해두고. 자, 지금 정리하는 부분들이, 그쵸?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다시 보세요. trust.
이게 뭐라고 이제 첫 번째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 신뢰. 두 번째가 자신감. 이렇게 두 가지 뜻이 나오지만은 뜻은 무슨 뜻이라고? 1번이라고요. 그래서 trust라는 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trust 신뢰인데, 보세요. feeling of confidence in someone 누군가를 그쵸? 신뢰하는 그 느낌, 마음이란 얘기죠. trust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important factor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뭐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espect는 별표 3개 치세요. 자, respect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은 중요한 동사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정리하는 걸 그대로 필기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그쵸?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respect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 얘는 일단은 명사부터 볼까? 명사로는 존중, 존경, 그쵸? 자, 근데 얘가 동사로는 존중, 존경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명사일 때는 존중, 존경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얘가 또 무슨 뜻이냐면 어떤 측면, 국면, 그쵸? 그래서 어떤 동사, 어떤 명사, aspect 이거랑 같은 말 측면이나 어떤 국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쵸? 자, 존중하다, 존경하다 라고 했을 때 잘 봐. 동의어 respect, esteem, admire, revere, look up to 이게 존중, 존경하다, 우러러보다 이런 얘기고 요거의 반대 표현이 뭐냐면 멸시하다, 무시하다가 되죠. 멸시하다, 무시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 멸시하다, 무시하다라고 했을 때 despise 그 다음에 ignore 그 다음에 dismiss 그 다음에 look down on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로 쓰였을 때 존중, 존경하다와 동의어와 반의어 정리해두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respect에서 형용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respectable 이렇게 나오는 경우와 하나가 respectful 그 다음에 respective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오죠. 꼼꼼하게 필기하면서 다 외워둘 수 있도록 하세요. respectable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honorable과 같은 말이야. honorable, 훌륭한, 존경할 만한 이런 얘기죠. 같은 말이야. 그래서 respectable, 훌륭한, 존경할 만한. 근데 respectable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손한이라는 뜻이야. 공손한. 그래서 동의어가 뭐냐면 polite. 반대말은 rude, impolite, 무례한. 이렇게 되죠. 지금 이렇게 그대로 정리를 해두세요. 똑같이.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세요. 요거는 별표를 치고 자, respective는 잘 보세요. 요거는 지금 어디서 온 거냐면은 존중, 존경이라고 하는 1번 뜻에서 온 거고 이 respective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 국면이라고 하는 단어 2번 뜻에서 온 거야. 그쵸? 그래서 respective는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개별적인 이런 얘기야. 각각의, 개별적인 이렇게 쓰인다라는 것도 구별해 두고 그래서 respect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respect. 그래서 필기를 꼼꼼하게 해놓고 형용사 세 가지 구별하는 거 그리고
동의어, 반의어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단어 책에 있는 것만 꼴랑 정리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자 표현을 갖다가 정리를 해두시고 respect가 이렇게 쓰임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해. 그리고 형용사 세 가지 구별하는 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자 respect 지금 여기서 본 걸 봅시다. respect 나오게 되면 a feeling of admiration 자 보세요. admi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아까 동의어로 admire가 무슨 뜻이야? admire가 얘가 존경하다 또는 감탄하다 이런 뜻이죠. 존경, 감탄하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존경하는 느낌,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거냐면 you have 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존경하는 마음 그게 respect란 말이야. I have a lot of respect for my parents' judgment. 나는 나의 부모님의 판단에 굉장히 많은 존중 또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존경이라는 뜻으로 알아두셔야지. 그치? 그래서 I have a lot of respect for my parents' judgment. 우리 부모님이 판단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존중을 해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effort라고 하는 부분은 옆에다가 요거 단어 하나 적어 놓으세요. endeavor라고 하는 단어를 그쵸? 스펠링 조심해서 잘 적어놔. effort하고 endeavor는 동의어입니다. 노력이라는 뜻이야, 노력. 그쵸? 그래서 노력 오른쪽에 그쵸? 노력이라는 뜻으로 알아두고 그러면 이 노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었냐면 attempt가 시도죠, 시도. 뭐 하려고 하는 시도야? 무언가 보세요. 어려운 일을 갖다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 어려워 보이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 그게 노력이죠. 그치? 그래서 effort가 나오게 되면 노력하다, 노력을 기울이다. 명사로는 노력이지만 여기 보세요. 이 표현 밑줄처럼 make an effort 다음에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다. 이게 노력하다는 뜻이야. 노력하다. make an effort 하게 되면 노력하다는 얘기죠. 그들은 자 우리는 노력했다 이거죠. 뭐 하려고? 제 시간에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알아두세요. 노력하다라고 하는 쓰임이 make an effort. We would like to make an effort to finish the things right on time. 제 시간에 일을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자, effort의 동의어가 뭐라고? endeavor. 그 다음에 make an effort 다음에 to 부정사 나와서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애쓰다 표현 자체를 컬로케이션 자체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benefit. 자, 이 benefit도 별표를 두 개 쳐놓으세요. 아까 respect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자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정리를 해줬었는데 한두 번 갖고는 안 된다 그랬지? 자, 보세요. 자, 이 benefit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쓰이게 되면 이점 복수형으로는 혜택이란 말로 많이 쓰이죠. 혜택. 이점 혜택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제 얘랑 많이 동의어로 쓰는 게 뭐가 있냐면 advantage가 있어. advantage. 이익이나 이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쵸? 자, 근데 이 benefit이 그쵸? 동사로 쓰였을 때는 활용되는 부분을 잘 보라 그랬죠. 주어 다음에 benefit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오면 얘는 무슨 동사라고 그랬죠? 타동사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돼서 자, 주어가 목적어에게 그쵸? 이익을 주다죠. 이익을 주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benefit 다음에 뒤에 from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가서 이 주어가 이익을 얻다죠. 이익을 얻다. 동사의 쓰임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지금 여러 차례 필기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때는 무슨 동사가 되는 거야? 자동사가 돼서 from이 나왔으니까 이때는 주다가 되는 거고 from이 나오게 되면 이익을 얻다가 되는 거죠. 주어를 기준으로.
이 주어를 기준으로 그냥 베네핏만 나오게 되면 이익을 주다. 화살표 방향이 그쵸? 얘가 주어가 목적에 이익을 주는 거고 베네핏 다음에 프롬이 나오게 되면 이 목적으로부터 이익을 얻다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를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가서 자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쵸? 단어들을 조금 이제 외워두시면 돼요. 단어를 자 봅시다. beneficial, 그 다음에 beneficent, 그 다음에 beneficiary, 그 다음에 benefactor. 이 네 가지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 구별을 해야 돼. 앞으로 고3 때까지 그쵸? 구별을 해놓고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 뜻을 구별해 봅시다. 이때 beneficial은 무슨 뜻이냐면 helping 또는 helpful, 도움이 되는 이런 뜻이야. 도움이 되는. 자 근데 beneficent는 얘는 generous, 여기 R입니다. generous, 그쵸? magnanimous, 관대한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beneficiary는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인 둘 다 형용사고요. 얘는 명사입니다. 품사도 구별해야 돼. 이 beneficiary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혜택을 가지고 가는 사람, 수혜자라는 뜻이야. 수혜자. 그리고 benefactor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스폰서 있죠. 스폰서 또는 supporter. 그쵸? 그래서 스폰서, 후원자 있죠. 후원자. 나를 갖다가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후원자. 알겠지? 그래서 베네핏 나오게 되면은 이것도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지금 명사, 동사, 그리고 파생되는 어휘까지 같이 쭉 정리를 해주세요.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눈으로 계속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benefit 하게 되면 뭐야? 동의어가 뭐라고 쭉 나와 있어, 아예. advantage라고 동의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이점이냐 하면 you get, 네가 얻는 거죠. 뭐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네가 취득하거나 얻게 되는 이점이나 장점이나 혜택을 갖다가 우리가 benefit이라고 합니다. 자, what is the benefit of wearing sunglasses? 그러면 선글라스를 끼게 되는 장점이나 이점이 뭐니? What is the benefit of wearing sunglasses? 그쵸? 자, personality는 들어봤죠? personality는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성격이라는 뜻이죠. 성격. 그 사람이 잘 봐. person's whole. 이 whole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전체적인 이런 뜻이야. 전체적인.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특성 또는 본성 이런 거를 갖다 personality라고 하죠. 자, everyone has their own unique personality니까 여기서 특이하고 독특한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어? 그 자신만의 성격, 그쵸? 자신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personality, 그쵸? 개성. 자, 그 다음에 lack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부족하다는 뜻이야. 부족하다. 무엇이 없다. 부족하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얘는 타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이냐면, 주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이 lack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동사라고요? 타동사야, 타동사. 그래서 부족하다. 무엇이 없다. 그쵸? 그래서 쓰이는 게 뭐냐면 주어 다음에 lack 다음에 목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그치? 자, 요게 맞는 표현이다. 라는 거를 알아주세요.
타동사다, 타동사. 자, 문장을 봅니다. 문장을 보게 되면, 자, to not have something이니까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그치?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 그리고 not have enough of it. 잘 봐. 아예 필요한 것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필요한 것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핍되다, 부족되다, 없다 이런 뜻이야. Alex's real problem. 알렉스의 진짜 문제는 어떤 거냐면 he lacks죠.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네. 잘 보세요. 여기 confidence 내면서봐. 선생님이 아까 이 confidence가 첫 번째는 신뢰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감이라는 뜻을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랬을 때 Alex's real problem is that he lacks confidence. 신뢰라고 해석해야 돼? 자신감이라고 해석해야 돼? 자신감이라고 해석하셔야 돼. 여기서는 알렉스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신감이 결여되고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신뢰라는 뜻이 아니라 뭐로 해석한다고요? 자신감이라고 해석을 해줘야지 문맥에 맞다. 자, 그리고 opportunity 보세요. opportunity. 자, opportunity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말이야? 기회라는 뜻이죠. 그쵸? 얘랑 이제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chance잖아. chance. 그쵸? chance.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good chance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할 기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여기 봐. advantageous가 굉장히 유리한이라는 뜻이죠. 유리한 어떤 시간, 그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시간이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다가 opportunity라고 합니다. I had an opportunity. 잘 보세요. 얘 문법적 어떤 특징이냐면 투부정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항상. 난 어떤 기회를 갖고 있냐면요. visit Canada last year. 작년에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wrink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많이 들어봤죠? A line, 선이야, 선. 근데 어디 있는 선이냐면 어떤 대상, 특히 잘 보세요. 어떤 직물이나 아니면 사람 얼굴에 나 있는 선을 갖다 뭐라 그래? 주름이라고 하죠. 주름. 나이 들면 주름 생긴다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명사로 뭐가 되는 거야? 주름이란 얘기죠. 그치? 그래서 주름 같은 거 생기면 나이 들면 이렇게 주름 피는 거 수술하기도 하잖아. There were fine wrinkles. 여기서 fine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가는 주름이 있다. 어디에? 너 눈가 주변에 굉장히 얇은 가는 주름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쵸? 그러면 봐봐. 요 wrinkle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세요. 여기다가 wrinkle free라는 단어가 붙였어. 이게 무슨 말이야? 홈쇼핑 같은 데서 바지 같은 거 팔 때 wrinkle free 팬츠라고 해가지고 바지인데 빨아도 주름이 생기지 않는 이런 얘기하죠. wrinkle free. 알겠니? 그래서 wrinkle free라고 하는 건 뭐뭇이 없는 얘기니까 무슨 말이야? 주름이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주름이 없는 이것도 알아두세요. 주름이 생기지 않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거 선전할 때 wrinkle care라고 하죠. 주름 관리한다고 하잖아. 그치?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고. 자, 얘들아, 우리 인플루언스는 선생님이 정리를 어떻게 줬죠? 내가 이렇게 줬지. 자, 보세요. 선생님이 영향을 끼치다 라고 했을 때 영향을 끼치다 이렇게 됐을 때 타동사 3개하고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쵸? 표현 3가지를 같이 정리했었죠. 여기 어떻게 됐었냐? 보세요. affect, impact, influence, 그쵸? 요게 이제 타동사고 그 다음에 3가지 표현 have an effect on, have an effect on이죠. 그리고 have an impact on, have an influence on 이렇게 정리를 해두라고 했죠. 이렇게 영향을 끼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그쵸? 타동사 3개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 개 정리해두면은 영향을 끼치다가 전부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영향을 끼치다라고 할 때 affect, impact, influence, have an effect on, have an impact on, have an influence on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해보세요. affect 바로 나왔네. 그러면은 affect에다가 네모를 치고요. affect the way. 어떤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대상이 잘 봐. 발전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생각하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을 갖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Without directly forcing or ordering them.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명령하는 것 없이 그렇죠? 모르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치다가 인플루언스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다, 끼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race로 갑시다. race. 자, race는 별거 없죠. race는 첫 번째가 뭐야? 경주란 뜻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뜻이 있죠? 인종이란 뜻이 있잖아요. 인종. 그쵸? 그리고 여기와 관련돼서 알아둘 거는 racial. 이게 뭐야? 인종의 이런 얘기죠. 인종의.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왔을 때 알아둘 게 racial discrimination. 그쵸? 요건 알아둬야 돼. racial discrimination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인종차별 관련돼서. 그래서 race는 뭐 그쵸? 자동차 경주, 뭐 경주란 뜻, 시합이란 뜻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 중요하다고? 인종. 그 다음에 racial 하게 되면 인종의, racial discrimination 하게 되면 인종차별. 이렇게 알아두면 뭐 크게 그쵸?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서 group of people. 한 집단의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similar, 잘 봐. 굉장히 비슷한 류의 사람들 모아놓은 걸 race라고 하죠. 왜냐하면 they have the same skin. 똑같은 피부색. 똑같은 피부색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신체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피부색이나 아니면 다른 유사한 신체적인 특징들을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의 그룹을 뭐라 그래? 인종이라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 그리고 동양인, 서양인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묶어두게 되면 자, 요거는 표현 자체로 조금 잘 보세요. Don't judge people.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뭐를 갖고? race가 인종이고요. 젠더가 성별이죠. 성별.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라고 하는 성별. 이해돼? 그치? 우리 그 표현 중에서 어떤 거 배웠었냐면, 요런 거 배웠잖아. 요거 적어 놓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Another meaning, don't judge a person by its appearance 하게 되면 책은 겉표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은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는 don't judge a person by its race and gender. 어떤 인종이나 성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같이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Don't judge a person by its appearance. Don't judge a person by a race or gender.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아예 알아둬. 자, race 나왔으니까 기억해 두고요. 자, ability 나왔죠, ability. ability는 사람의 능력을 얘기할 때, 자, 사람의 능력을 얘기할 때는 5가지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지금 나온 것처럼 뭘 쓰죠? ability라는 단어도 쓰고, 그 다음에 capacity라는 단어도 쓰고, 그 다음에
capability라는 단어도 쓰고 그 다음에 competence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마지막으로 faculty라고 하는 단어도 알아두라고 그랬죠? faculty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단어를 갖다가 그렇죠? 하나씩 스펠링하고 그렇죠?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ability, capability, capacity, competence, faculty 이렇게 단어의 쓰임을 구별해서 자 능력이란 뜻이니까 그렇죠? 앞으로 독해 지문과 관련돼서 사람의 능력이 됐든 어떤 뭐 기계의 어떤 한계나 수용 능력이 됐든지 간에 능력이란 뜻으로 보게 될 단어들이니까 눈에다가 익혀둘 수 있도록 해. 자, 그 다음에 ability 보세요. physical, mental power죠. 자, 신체적, 정신적인 힘이란 말이야. 근데 어떤 힘이냐면 be needed to니까 뭐 하는데 필요한 무언가를 진행하거나 행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 힘 그게 ability야. 그쵸? 그래서 능력이란 뜻으로 알아두고요. her ability 어떤 부분에 있어서 language learning이니까 언어 습득에 있어서의 그녀의 능력은 그쵸? 어떻다고요? It's amazing 굉장히 놀랍다 이거죠. 언어를 습득하는 그녀의 능력은 is amazing.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knowledge 봅니다. knowledge. informational skill gained from the experience or education. 자,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정보 또는 기술인데 개인이 얻다 획득하다죠. 얻어진 기술이나 정보죠. 뭐를 통해서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나 기술을 우리가 knowledge라고 하죠.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죠. John has a wide knowledge of foreign culture. John은 가지고 있어요. 뭐를? 굉장히 폭넓은 지식. 뭐에 대한? 외국 문화에 대한 굉장히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knowledge. 자, reward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보세요. reward. 얘는 보상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보상. 근데 얘는 형용사로도 중요한 표현이 있죠. rewarding이라고 하는. rewarding 여기다 적어놓고 얘는 형용사로 중요해. 보람 있는. 보람 있는. 그 다음에 유익한. 아까 배웠던 단어 중에서 뭐가 있냐면 beneficial과 같은 말이야. rewarding 하게 되면 가치 있는, 보람 있는, helping, helpful, beneficial, rewarding,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자, 그럼 reward는 something that 어떤 거냐면 you get, 네가 얻는 것이죠. 왜? You have done,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좋은 걸 했어? 좋은 일을 해서 네가 얻게 되는 것. 자, 아니면은 helpful or have worked hard. 자, 어떤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네가 얻게 되는 것. 그게 뭐야? 보상. 자, 그리고 우리 디테일하다는 말 들어봤죠? 디테일. 그쵸? 그래서 디테일이라는 말은 세부사항이라는 뜻이고 얘는 독해하다 보면은 옆에다가 표현 적어놔. in detail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in detail. in detail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야? 상세하게, 자세하게라는 뜻이야. 상세하게. 그 다음에 자세하게. 아니면 영어 그 자체로 디테일하게. 그쵸?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in detail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부사 표현으로 알아두고 디테일 자체는 상세. 그쵸? 그럼 one of the many small facts or pieces of information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의 하나. 그쵸? 뭐와 관련된 어떤 환경이나 상황과 관련된 많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의 하나를 갖다 뭐라 그래? 디테일, 세부사항이라고 하죠. 자, we don't know the details of the story yet. 우리는 아직까지 그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 세부사항, 자세한 내용, 이걸 잘 모른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단어, 요거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잡으세요. 로스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 거죠? lose
luse라고 하는 거죠. 잃다, 잃어버리다 또는 살을 빼다 여러 가지 동사로 쓰이지만 luse가 이게 잃다잖아. 이게 여기서 명사형으로 나온 게 loss죠. 그치? 이 loss는 무슨 뜻이야? 손실이란 뜻이죠. 손실. 그쵸? 그래서 the state of not having something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죠. 알겠니? 잃어버린. 자, 근데 어떤 거냐면 you had before 네가 이전에는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 상태. 그게 손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죠. 자, 보세요. The disease 그 질병은 야기시킵니다. 뭐를? 일시적인, 그쵸? 기억 손실이죠. loss of memory가 뭐냐면 기억 손실이야. 기억 손실. 일시적인 기억 손실을 야기시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temporary는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7번 보세요. 자, 비교해서 선생님이 그렇죠. 요것도 헷갈리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뭐였죠? disease, disease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하라 그랬지. disease는 무슨 말이야? 몸이 편하지 않은 상태니까 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질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어? illness, sickness, ailment. 이게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disease는 뭐냐면 사망이나 죽음이란 뜻이죠. 사망이나 죽음이란 뜻이고 요거는 뭐랑 같은 말이야? death. 그쵸? 그래서 요것도 구별을 해두라고 했었고 한두 번 봐서 몰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자꾸 눈에 익혀두시고요. 적었죠?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temporary는 temporary 그쵸? temporary하고 머릿속에 같이 넣어둘 게 뭐냐면 permanent죠. permanent. 그쵸? 얘는 일시적인 얘는 영구적인 반영 관계로 자주 나오니까 원래는 총 정리했잖아요. 요거과 관련된 거, 요것과 관련된 거, 그쵸? 다음에 나오면 싸그리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겠지만 여기서는 서로 이 두 개가 그쵸? 서로 상반된 단어로 자꾸 비교돼서 나온다는 걸 알아두고 temporary, permanent. 자, 어기는 여기까지 하고